발의 위치 긴급 편성 제1편 정사기록에 의한 정확한 위치 확인. 광활한 고구려 땅을 고구려의 뒤를 이은 제2의 고구려인 발해가 지키게 되었다. 이러한 발해의 위치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왜곡함으로써 후손으로서 수치를 느낀다. 발해 위치 제대로 확인 정리. 우리 고대사 다시 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고대사 체계 순서에 의하여 방영된 고조선, 신라, 고구려 편을 설명하면서 간간히 발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고조선, 신라, 고구려 편에 이어 백제편을 거쳐 남북국 시대인 소위 통일 신라 시대 편을 다루면서 별도로 발해편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발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유튜브에서 발해의 위치를 밝힌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채 사서기록에 의하여 검증되지도 않은 지도 지명상으로만 대륙에서 발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발해 위치를 제대로 찾지도 못한 채 어딘지도 모르는 것을 훑다가 그침으로써 발해의 위치를 확정짓지도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법 많은 시청자들이 이를 보고도 다른 여러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의 잘못을 알거나 지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응원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발해 위치를 알리고자 긴급히 방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바는 이전에도 수많은 제야사학자들이 우리 고대 국가의 대륙 위치를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의하여 우리 역사가 바뀌지 못한 것은 제대로 그 위치를 정하지 못하거니와 각기 서로 다른 위치로 잘못 주장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대안이 되지 못한 채 한반도 고착화라는 일제 식민사관 논리에 의하여 현재 역사를 주도하는 주류강단 사학계에게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역사를 정하고 제대로 우리 고대 국가의 위치를 정하여 이에 의하여 역사 대안을 만들어 현재의 역사를 잘못 정하여 주도하는 바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위치를 정하여 그것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륙이라고 하여 무조건 잘못된 역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역사를 주도하는 현재의 잘못된 역사 논리보다 더 잘못된 해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가 하면 역사를 바꾸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로 대안을 만들어 이를 확신시켜 올바른 역사로 바꾸게 하는 압력을 가하여 바꾸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철저히 사서기록상의 위치록 및 역사적 활동에 의하여 입증되고 검증되는 사항만이 올바른 역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첫째, 문헌학적 자료, 둘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첫째의 문헌학적 자료는 철저히 사서기록상의 위치기록과 역사적 활동기록에 의하여 입증되고 검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 지명상에 의한 것은 이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의하면 전혀 맞지를 않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충족시키지도 못합니다.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꼭 올바른 우리 고대사를 위하여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기에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해 위치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해의 위치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밝히려면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잘못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수많은 사학자들이 축적해놓은 사항을 철저히 증거에 의하여 비판하여 깨트리는 한편 철저히 증거에 의하여 이들이 수긍할 수 밖에 없도록 새로이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새로운 올바른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설픈 비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어설픈 비정이나 접근은 올바른 역사 정립에 오히려 기존의 잘못된 역사보다 더 잘못된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간단히 이 유튜브 동영상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것은 이미 본인이 집필을 마친 채 출판을 순차적으로 하는 본인의 집필본 단행본에 전부 입증하여 정하여 놓았으므로 이를 요약하여 중요한 사실만 추려서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발해의 위치는 여러 사실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만 추려서 확인한다면, 첫째, 발해의 위치와 이 발해를 구성한다는 말갈과 이 말갈의 전신인 숙신, 음루, 물길이 원래 위치, 둘째, 발해의 건국과정 기록, 셋째, 발해 오경 위치 등 이 세 가지 사실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발해의 위치가 제대로 확인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서 중국 정사 기록만이라도 제대로 해석한다면 그 위치가 정확히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동안 너무나도 심한 왜곡 해석에 의하여 발해의 역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밝힌 세 가지 사실 모두 다 이전의 역사의 인식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발해를 구성한다는 말갈과 이 말갈의 전신인 숙신, 음루, 물길이 원래 위치를 기록한 중국 정사 기록을 모두 정리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은 이미 방영된 동영상인 부의 위치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부의 양쪽에 있었던 선비와 말갈의 전신인 음루도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그들이 부르는 동쪽 오랑캐들에 대한 동쪽으로의 왜곡, 이동, 조작에 의하여 동쪽으로 왜곡, 이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의 동쪽에 있었던 말갈의 전신인 음루의 왜곡 이동입니다. 이 음루가 바로 발해의 고구려와 같이 주축이 된 말갈의 전신인 것입니다. 이 음루의 위치가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었던 부의 동쪽에 있었다는 사실, 즉 당시의 장성은 진장성으로서 현재의 북경시에도 못 미치는 북경시 서남쪽인 하북성 보정시 서북쪽에 그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여는 이 하북성 보정시 서북쪽인 산서성 대동시 인근에 있었고 그 동쪽에 있다고 기록된 음루, 즉 말갈의 전신은 이 산서성 대동시 동쪽인 지금의 산서성 동쪽 끝인 산서성 대동시 천진현 인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말갈의 대표 족속인 흑수 말갈의 터전인 흑수아가 지금도 남아있고, 이곳의 경남쪽인 산서성 대동시 영부엔에 말갈이 또 다른 족속인 백산 말갈의 터전인 백산인 태백산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음루이자 말갈의 위치인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백산이 바로 말갈의 대표적인 부족인 흑수말갈과 함께 대표적인 부족인 백산 말갈의 터전입니다. 이 백산이 바로 고구려와 관계가 깊은 압록수의 발원지인 그 백산인 것입니다. 이 말갈의 남쪽인 당시 평주 지역에 하북성 고구려가 있었고 그 남쪽에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서 기록상 이러한 말갈의 위치인 말갈과 이전의 말갈의 전신인 숙신, 음루, 물길에 대한 위치를 수치로 표현하여 현토, 부여에서 천여리, 낙양에서 5천리 등의 이들 수치 전부 기록은 중국의 전통적인 왜곡 기록인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발해의 위치가 영주에서 동쪽으로 2000리 바깥에 있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곡된 기록인 것입니다. 즉 중국 측은 이 영주를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로 옮겨서 이 조양시에서 동쪽으로 천여리 바깥은 한반도 북부로 하였지만 원래 영주는 산서성 태행산맥 인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잠시 후에
발해의 위치 기록과 관련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는 태행산맥 바로 동쪽에 있었고 말갈은 이곳 바로 북쪽에 있었던 것을 동쪽 멀리 왜곡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는 부여 선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기록에 의하여도 확인이 됩니다. 즉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여도 명백히 이 흑수 말갈과 나중에 발해가 만리장성 북쪽에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서 숙신전에 의하면 후조 즉 5호 16국 시대의 하북성 남단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서남쪽에 있다는 것은 이곳이 결코 지금의 요령성이나 길림성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당서 말갈전과 신당서 흑수 말갈전에 의하면 수나라 말기에 귀속한 말갈을 영주에 거주하게 하고 요서지방에 살게 하였다는 기록과 당나라 시기에 하북성 정주에 와서 벼슬을 청해 그 부락을 유주에 살게 한 것에 의하더라도 영주가 현재 왜곡되어 옮겨진 요령성 조양시 유주를 왜곡하여 옮겨진 하북성 북경시가 아니고 이 영주와 유주가 현재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이므로 이곳 영주, 요서지방, 정주, 유주에 기속할 수 있는 반면 저 멀리 한반도 북부에서 고구려를 지나쳐 기속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 하북성 북부인 산서성 끝에 위치해 있음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주는 주류 강단사학계의 해설과 같이 하북성 보정시 고경의 한이나 하북성 석가장시 심택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로 하북성 지역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나중에 발해의 위치에 의하여도 확인이 됩니다. 구당서 발해 말갈전이나 신당서 발해전상의 기록인 남쪽으로 신라와 접하면서 리아를 경계로 삼았다는 사항에서 이 남쪽의 신라는 지금의 한반도의 서쪽 대동강에서 동쪽 원산만을 경계로 남북으로 접한 것이 아니라 하북성 압록강인 지금의 호타 남쪽인 하북성 창주시나 산동성 덕주시 낙릉시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리아를 경계로 하여 그 남쪽인 산동성에 있었던 신라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리아가 바로 고구려 시조 추무왕이 고구려를 건국할 당시에 하북성 지역에서 산동성으로 내려가면서 건넌강인 대수로서 지금의 마여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의 동영상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비판편에서 방영하여 확인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더라도 발해는 산서성 및 하북성 지방에 걸쳐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그 영역은 요령성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사항으로 발해의 건국 과정에 의하여 발해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해 건국 과정에 대하여는 중국 사서 정사인 구당서와 신당서에 의하여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발해 건국 과정에 의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주가 처음 보이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요수를 건너거나 세 번째로 천문령을 넘었거나 네 번째로 태백산이 동북을 거점으로 다섯 번째 결국 게르브의 옛땅이거나 음루의 동무산에 거점을 마련하여 여섯 번째 결국 발해 위치는 영주에서 동쪽으로 2000리 바깥으로 서쪽으로는 거란과 남쪽으로는 워리말갈 부족과 같이 리아라는 하천을 경계로 신라와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사서 기록상에 나오는 위치명에 의하여 이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영주는 건국 과정에서도 나오지만 이후 발해의 위치에서도 그 기준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과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 영주를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로 비정한 채 이 영주인 요령성 조양시에서 동쪽으로 2000여리 떨어진 곳은 당연히 지금의 한반도 북부이며 이는 지금의 발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중국 측은 이전부터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지명을 동쪽으로 옮겨놓은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대사 위치와 관련된 수많은 거리 수치는 지금 개념의 거리 수치인 직선거리나 현대식 도로상의 수치가 아니라 당시에 도보 가능한 거리 수치인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지금 개념의 거리 수치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거리 인식이 나타난 사서기록상의 수치는 비교적 조금 멀면 1000리, 이보다 더 멀면 2000리이지 지금 개념의 수치처럼 정확한 것이 아닌데다가 중국 측은 우리 고대국가와 관련된 위치 수치에 있어서는 가급적 먼 것으로 확정시켜 왜곡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영주에서 2000리 기록은 이 영주도 동쪽으로 이동된 데다가 여기서 2000리는 상당히 잘못된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를 리 없는 우리 학계에서는 유독 이 불합리한 수치 기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치 기록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련 지명을 사서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여 그 위치를 정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영주 2000리보다는 말갈의 전신인 음루 지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서 기록상 기준이 되는 영주는 원래 이 사서들 기록과 같이 원래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산서와 산동으로 나누어 산서에는 기주를, 산동에는 청주를 두었다가 이 산서의 기주와 산동의 청주가 커져 확장되자 산서의 기주를 나누어 남쪽으로는 기주, 병주, 유주 등 셋으로 나누고 산동의 청주를 나누어 남쪽으로는 청주와 영주를 둔 것에서 영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산서성인 태행산맥 인근의 것은 이 산서에서 유래한 것이고 현재의 산동성과 청주는 원래 이 산동과 청주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지금의 산동성과 이 산동성 산동반도의 청주 위치와 원래의 산동과 청주 위치는 다른 것으로서 원래의 산동과 청주는 바로 태행산맥 바로 동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주를 나눈 영주는 바로 태행산맥 동쪽이자 전체 산동의 북쪽으로서 지금의 태행산맥 동쪽인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북쪽인 하북성 석가장시 영수현 일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주가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가 아니고 태행산맥 동쪽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우리 고대사의 왜곡 작업인 동북공정인 춘추필법과 실제 지명 이동에 의하여 명백히 사서 기록에 의하여 모두 지금의 태행산맥으로서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기록한 채 의무려산, 개마대산, 단단대령으로 하여 놓은 것을 각각 의무려산은 중국 측이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 동쪽의 요령성 북진시의 북진이라는 명칭과 의무려산을 아예 조작하여 올려놓은 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한편 개마대사는 유영원은 반개수록에서 오늘날이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사이를 가로지르는 병풍산 일대로 비정하였으나 정약옹은 강엽구에서 개만이 백두로 하여 개마곤으로 풀이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단단대령에 대하여는 그 위치에 관해서는 제설이 분분하여 철령에서 대관령에 이르는 산줄기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평양과 함흥 사이에 가로놓인 줄령을 지칭하니 철령이 유력시 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라고 하고 있는 등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산들을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비정을 따르거나 제대로 비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실도 그렇지만 관련된 사항을 모두 잘못된 곳인 한반도 인근에 위치시켜 놓으니 관련 사서 기록이 모두 맞지를 않으니 제대로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하는 제하민족사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한사군은 대륙에 비정하면서도 이 고조선과 한사군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가치 있는 부여 고구려 발해는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반도 북부에 비정하고 있는 모순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영주는 태행산맥 바로 동쪽이지 이 태행산맥에서 한참 동쪽으로 떨어진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해 건국시 대지용 등이 활동한 지역은 지금의 산서성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이 영주에서 움직인 곳이 바로 두 번째 사항인 요수를 건넜거나 세 번째 사항인 천문령을 넘었거나입니다. 두 번째 사항인 요수는 당연히 지금의 요령성 요하가 아니라 당시 요동군이 치소이자 연나라 장성인 조양과 양평 간의 양평현이자 고구려 요동성이었던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으로서 이곳 양평현인 행당현을 거쳐 흐르거나 서쪽으로 흘러 당시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에 합류하는 소요수와 대요수를 일컫는 것이고, 세 번째 사항인 천문령은 역사적으로 단 두 개의 사건에서 언급되었던 바, 하나는 바로 이 서기 697년과 698년 사이의 발해건국 기록상의 기록과 이후 서기 751년 당나라 현종 시기 평로절도사, 범양절도사, 하동절도사였던 알록산의 거란 원정지와 관련하여 신당서 알록산전에 토호지나 즉 로아파에서 300리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구당서 거란전은 알록산이 황수 남쪽에서 거란과 싸워 크게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황수를 현재 중국 측과 이를 그대로 추정하는 주류 강단사학계는 물론 거란의 위치를 정하면서 영주를 왜곡 비정한 요령성 조양시 북쪽인 시라무레강 유역으로 비정한 채 이곳 인근의 강을 황수로 하고 있으며, 이곳을 알록산이 거란을 정벌한 곳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하민족사학계도 이를 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란은 이미 확인한 기록인 부여가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다고 기록한 이 기록과 같이 산서성 북쪽이 부여의 서쪽에 있는 선비족이 분파족인 것입니다. 이 위치는 그 알록산이 거란을 정벌한 기록상에 나오는 황수가 황수하로 하여 현재 산서성 삭주시 산음면에 황수하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며, 이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기록상에도 명백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문령은 바로 알록산이 절도사로 있는 이곳 유주, 평주 인근의 평로절도사, 범양절도사, 하동절도사 지역에서 바로 북쪽인 산서성 삭주시 인근으로 원정을 간 것이며, 이 천문령이 있다는 기록의 토오지나 즉 로아파에서 300리라는 기록상의 토오지나 즉 로아파는 바로 지금의 하북성 호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곳을 거쳐 드디어 거점을 마련한 곳이라고 기록된 네 번째 사항인 태백산과 다섯 번째 사항인 게르브의 옛 땅이거나 음누의 동모산은, 우선 네 번째 사항인 태백산은 당연히 사서 기록상의 당시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가 발원하는, 지금도 그 이름이 산서성 대동시 영부엔의 태백산으로 남아있는 이 산인 것입니다. 이 위치는 바로
이 기록상이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의 동쪽인 발해 구성원인 말갈의 전신인 음누지역이자 바로 여러 사서 기록상이 말갈의 대표 부족인 백산 말갈의 근거지인 것입니다. 이곳 동북쪽에 말갈의 대표적인 부족인 흑수 말갈이 있고 이곳에 실제로 흑수화가 산서성 대동시 천지년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위치 기록으로 사서 기록상에 나옴으로써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5번째 사항인 게르브의 옛 땅이거나 음누의 동모산 중에서 음누지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상의 동모산은 바로 음누지역인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 천지년 흑수화가 있는 인근에 있는 산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태백산 인근에 있는 것이 신당서 발해전상의 음누의 동모산이지 구당서 발해 말갈전상의 게르브의 동모산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비록 신당서가 발해를 말갈과 엮으려고 하고 구당서가 고구려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경향과는 달리 유일하게 신당서 기록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르브는 고구려의 오부의 하나로서 그 위치는 당연히 고구려가 건국된 졸본부여지역인 지금의 산동성 덕주시 인근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게르브 동모산일 수도 있으나 발해의 건국 활동 사항상 영주에서 천문령을 넘어 태백산을 지나는 것에 의하면 이 발해의 건국지인 동모산 지역은 산동성 고구려 게르브 지역이 아니라 음누이자 말갈 지역인 산서성 흑수말갈 지역임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발해 건국 세력이 활동 기록상의 위치에 의하면 이곳인 하북성과 산서성 위치임이 확인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건국된 후의 발해 위치 기록으로서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였던 6번째 사항인 결국 발해의 위치는 영주에서 동쪽으로 2000리 바깥으로 서쪽으로는 거란과 남쪽으로는 월희 말갈 부족과 같이 니아라는 하천을 경계로 신라와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항에서 영주는 확인하였고 이곳에서의 동쪽으로 2000리 기록 역시 거리 수치 기록상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거란과 접한다는 사실도 거란의 위치인 황수하가 지금도 존재하는 현재 산서성 삭주시 산음현 위치에 의하여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남쪽으로는 월이말갈 부족과 같이 니아라는 하천을 경계로 신라와 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데 이 중에서 니아라는 하천을 경계로 신라와 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동영상 편에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해가 월이 말갈과 함께 신라와 남쪽으로 접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 발해의 위치가 하북성과 산서성이고 그 남쪽이 산동성과 그 북쪽이 월이 말갈과 접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발해의 위치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월이 말갈은 다른 세 개의 말갈과 함께 사부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 위치는 발해의 근거지로 삼은 흑수말갈에서 동남으로 11지점에 있다고 하였고 이 사부 말갈 중 월이 말갈이 신라와 접한 채 이 신라와 월이 말갈이 발해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흑수 말갈의 산서성에서 동남쪽 11거리는 11이라는 수치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살펴본 남쪽으로 신라와 경계로 하는 니아의 산동성 위치에 의하여 이 월이 말갈이 산동성 북쪽 지역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라가 산동성에 있음을 입증하는 중국 정사 기록이자 이 북쪽에 발해가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갈이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상에 삼국시대 초기는 물론 백제의 경우 말기인
서기 507년까지, 신라의 경우 삼국시대 말기인 서기 658년도는 물론 소위 통일신라 시대인 서기 675년까지도 괴롭힌 것으로 삼반도에서는 불가능한 이 말갈인 남쪽 말갈, 즉 남갈인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 말갈 등 사부만이 중국과 통한다는 기록 역시 원래 말갈은 산사성에 있어 하북성 고구려를 인하여 가로막혀 중국과 소통할 수 없지만, 이 워리 말갈을 포함한 사부만이 산동성에 있어서 그 서쪽의 당나라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의 위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해의 위치는 신라의 산동성 위치를 입증해주는 이 기록에 의하여도 발해의 위치가 하북성과 산서성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등주와 압록강은 지금의 하북성 호타야와 이곳에 있는 것으로서 이곳에 있는 박작구인 예전의 소유수와 대유수가 합류하여 압록수에 합류하는 안시현, 안평현, 북안평인 서안평이 바로 이 박작구로서 이곳이 바로 발해 경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동북쪽에 발해 왕성이 있는데 이곳 인근이 바로 사서기록상의 부여의 동쪽에 있다는 숙신지역이자 흑수 말갈 지역인 것입니다. 이 발해 왕성 지역이 바로 나중에 살펴볼 발해 오경상의 상경 용천부로서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 인근 지역인 것입니다. 이 사서기록상의 방향 및 수치 기록은 맞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지금까지 이 기록을 기존의 역사 인식과 지식, 즉 왜곡된 후의 것을 따라서 신라 발해를 한반도와 인근에 놓은 채 역시 영주, 양평성, 안동도읍, 평양성, 등주, 박작구, 압록강 등을 모두 왜곡된 이유의 위치에 의한 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해석함으로써 이 기록을 제대로 신라와 발해의 위치는 물론 고구려 평양성, 안동도읍, 압록강의 올바른 위치를 증거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해 위치와 관련한 설명을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다음 편에 발해 오경에 의하여 발해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단 한 편으로 발해 위치를 모두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발해 위치 입증 분량이 많아 부득이 다음 편에서 발해 오경 위치를 확인하여 발해 위치를 추가적으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발해 위치는 고구려와 더불어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대륙 깊숙이 산서성, 하북성 그리고 요령성에 걸쳐 있는 채 앞선 고구려를 그대로 이어받아 고구려 지역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이를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륙의 하북성 지역에서 남쪽으로는 산동성에 있었던 소위 통일신라와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를 역사적 진실로 하여 알고 있고 이를 주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에 의하여 우리 역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를 바꾸려면 올바른 역사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역사로는 역사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올바른 역사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역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